집에 퇴근하는 길입니다. 오늘 일을 하는데 친구가 이상한 카톡을 내용을 하나 보내주면서 야, 나는 여기에 지금 평균값, 중앙값에도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이거 진짜 평균 맞나? 우리나라 진짜 돈을 이렇게 잘 벌고 자산이 많고 야,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고 인생 완전 지읒됐다. 야, 도대체 뭐길래 한번 보자. 잠깐 쉬는 시간에 링크를 보면서 차분하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제 중요한 데이터만 한번 옆에 그래프 띄워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국가 데이터처라는 국가기관에서 아마 나온 자료 같습니다. 2025년이에요. 작년 기준이죠. 가구의 경제 상황, 가구의 자산이 무려 5억 6,678만 원. 가구당 평균입니다. 평균. 5억 6천 정도의 자산이 있다. 이 중에서 금융자산은 1억 3천, 실물자산은 4억 3천 정도가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부채죠. 여기에 거의 9,500 정도. 금융부채가 9,700만 원, 임대보증금이 2,700만 원. 여기에서 자산 빼기 부채를 하니까 순자산이 4억 7천만 원인데 작년 대비해서 약 5% 정도 상승을 했다. 두 번째 자료는 와, 이게 저도 놀랐는데요. 연령별 평균 자산 매년 3월 말 기준이고 이 데이터는 중앙일보 데이터입니다. 자료 또한 국가 데이터처고요. 20대 야, 이게 맞나 보는데 20대의 자산, 30대네. 2030의 자산, 물론 30대 후반도 여기 들어가겠네요. 2억 5천만 원.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2014년 대비해서 2025년은 2억 1,950만 원으로 마이너스 0.9%가 감소했다. 그리고 40대가 4억 5천에서 4억 8천으로 늘어났고, 50대는 5억 1천에서 5억 5천으로 늘어났고, 60대는 5억 1,900에서 5억 3천으로 3.2% 늘어났다. 그러니까 2030은 약간 줄어들었고 40대, 50대, 60대는 자산이 조금 상승했다. 아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이런 데이터가 되지 않은가.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자료는 순자산별 가구 분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방금은 이제 연령대별이었고, 그러면 순자산, 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실제적인 순자산에 그럼 얼마 정도가 있나? 전체 1등부터 쭉 이렇게 우리 꼴찌까지 봤더니 평균값이죠. 그러니까 1등에서 꼴등, 100등으로 기준으로 해서 전체 순자산의 평균값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4억 7천만 원이고 중앙값이 2억 3,800이다. 그리고 10억 이상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체 가구 수 대비 11.8%가 10억 이상. 쉽게 얘기하면 내가 순자산이 10억 정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 상위 10%, 한 11% 안에 내가 상위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앙값도, 제 친구가 나는 중앙값도 안 되고 당연히 평균값도 안 된다. 평균값은 4억 7천이고 중앙값은 2억 3천이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내가 평균값이라는 것은 약간 높죠. 중앙값보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으면 이게 평균으로 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평균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100억 자산가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좀 1억대 또 1억 미만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평균으로 딱 나누니까 당연히 평균값이 올라가는 거고, 이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자산 대비해서 1등부터 100등까지 쫙 나눴을 때 실제적인 딱 중간의 소득을 가진 그 중위값은 2억 3,800만 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2억 3,800만 원이 순자산이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딱 평균 중위 순자산이다. 그 밑으로는 약간 이제 내가 중간값보다는 낮은 거고 2억 3천만 원 이상이면 중간값보다는 내가 높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1억대, 2억대, 3억대가 3억 미만이죠. 순자산 3억대가 57%, 대한민국에서 거의 60% 가까운 분들이 이만큼 많이 몰려있고 상대적으로 중간값이 쭉 있고 그 다음에 또 10억 이상 분들도 11.8%나 있다. 물론 이것도 평균이기 때문에 각 서울에도 또 이렇게 나누면 또 다를 것이고 제가 사는 대구에 또 정체적으로 나누면 또 이렇게 더 낮은 값이 나올 것이고, 이걸 봤을 때 제 친구가 대구에 사는데 야, 나는 이거 중위값 2억 3천도 없고 순자산으로 따졌을 때 당연히 평균값 4억 7천원에 돈도 없는데 도대체 이 많은 돈들이 누가 다 주겠는 건가?
한탄을 하면서 야 너는 여기 뭐 중간값 이상 되냐 주인값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아까 잠깐 나눴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제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자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도 지난 몇 년간의 자산이 그 전에 쭉 상승하고 이게 버블인지 거품인지 이걸 떠나가지고 2020년도, 2021년도 금리가 낮고 코로나 머니로 돈이 풀리면서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때 당시에 주식 가격도 많이 올랐을 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자산이 많이 올랐을 겁니다. 저도 참 제 주제와 저의 이런 수준을 모르고 와 내가 부동산 투자하는 것만 이만큼 오른다고 내 자산이 막 엄청나게 오르네 세금도 많이 내네 그 당시에 종합부동산세라죠 중부세도 많이 내면서 야 내가 진짜 자산가가 되었나? 나 지금 내가 팔지도 않았는데 저게 그냥 단순한 저게 그냥 가격으로 가지고 있는 돈인데 야 이게 공시지가에 반영이 되면서 내가 야 대한민국에서 내가 이런 부자들만 낸다는 내가 중부세를 내는 사람이 됐다고?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버렸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깨가 많이 올라갔었다가 또 그 사이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대한민국도 금리가 엄청나게 따라 올라가면서 자산이 많이 쭉 거품에 빠지고 또 제가 사는 대구는 제가 또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대적으로 신축의 아파트 입주가 엄청나게 많고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 이 부동산 자산 가격 자체도 같이 동반 신축도 빠지고 신축 빠지니까 옆에 있는 구축도 당연히 초토화 되면서 자산이 쭉 가지고 있던 이런 순자산 비율도 그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채의 절대값이 변한 건 아니죠. 순자산, 자산이 버블이 꺼지면서 얘가 꺼지니까 부채는 그대로 있고 순자산도 동반적으로 쫙 내려가면서 가격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체도 많이 빠졌다는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런 걸 보면서 물론 여기에 10억 이상 아직도 자산을 가지신 이런 부자분들이죠. 상대적인 대한민국 10%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 월급을 받아서 우리가 순자산이 10억이 되기는 저는 현실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순자산이 10억 이상 되시는 분. 내 월급으로. 1억 정도 내가 연봉을 받는 분들 또한 이것 떼고 다 떼고 하면 실제적으로 받는 실수령액이 400, 500 될까요? 그거를 내가 하나도 안 쓰고 모은다 해서 그게 5천, 6천인데 그거를 20년을 모아야지. 내가 1년에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실수령액이 1억이면 400, 500 정도 받는 거죠. 500, 600 될까요? 그걸 하나도 안 쓰고 500만 원으로 잡고 한 달에. 그럼 한 달에 500만 원이니까 1년에 따지면 6천이겠네요? 6천만 원. 그럼 10년이면 6억. 한 7, 8년을 모아야지만 순자산 10억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저축만 가지고. 근데 우리가 하나도 안 쓰고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 2가 되든 3이 되든 그럼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10억 이상 모으기가 월급쟁이 1억 연봉 받는 사람들도 40년, 50년 걸릴 것 같은데 내가 그보다 보통 낮은 연봉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불가능하다냐. 그러면 순자산 10억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20%에 들어가는 분들은 대부분이 사업가 또는 어떤 자영업을 해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단기간에 단기간에 됐든 장기간에 됐든 간에 돈을 많이 버신 분들 또는 사업가겠죠. 사업가, 자영업자 또는 어떤 코인이라든지 갑자기 내가 또 예전에 샀던 부동산이 잘 돼서 갑자기 엄청 떡상을 했다거나 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또 내가 실제적으로 한 투자가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최근에 그런 버프를 받거나 엄청나게 많이 오른 코인이나 주식 있죠. 이쪽 분야에 많이 해서 엑시트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겠죠. 부자가 되면 돈도 많고 쓸 것도 많고 너희들 편하게 살고 말이죠. 세금도 물론 너희들 많이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는 아니면 부모의 덕을 잘 받았다거나 그런 분들도 있겠죠. 금수저. 그렇지만 대부분의 저도 주변에 아시는 이런 자산을 가지신 분들은 투자를 열심히 했다거나 또는 어떤 한 사업에 정말 집중했다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통 저도 지금 퇴근해서 집에 와서 쉬겠지만 남들이 보통 월급쟁이 분들 특히 저도 예전에 회사를 다녔지만 회사 다니고 퇴근해서 쉬고 또 휴일이나 주말에는 쉬어야 되겠죠. 사람이 쉬고 또 어떨 때 한 번씩 휴가 내서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 그 보통의 우리가 월급쟁이 보통의 여기 중위값에 있는 분들이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나와서는 쉬어줘야 되고 사람이 재충전을 해야지 또 그 다음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부분의 삶이 아닌 이 0.1% 또는 10% 안에 들어가서 순자산을 가지신 분들은 그만큼 그 단기간에 남들이 쉬거나 놀거나 먹거나 할 때 그런 돈을 다 아끼고 절약하고 시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투자 공부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장사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완전 올인해서 잠자는 시간 줄이고 노는 시간 줄이고 아예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아니면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또 그 장사하는 그 완전 매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매출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고객을 계속적으로 불러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마케팅 쪽으로 활용을 열심히 잘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는 수요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돈을 몇 년간 악착같이 시드를 5천원 모았다, 1억을 모았다, 내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내가 5년 안에, 3년 안에 내가 좋은 자산을 사가지고 갈아타기를 한다든 아니면 10년 안에 내가 끝을 보겠다, 승부 보겠다, 갈아타기, 비과세 전략으로 가가지고 처음에는 뭐 3천만 원 투자, 5천만 원 투자를 해서 사고 팔고 해서 도전적으로 1억, 뭐 3억 열심히 돈을 모아서 경기도로 들어가고 또 경기도에서는 또 안쪽으로 또는 거기서 이제 서울 하위권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전략으로. 예, 그거는 돈이 많은 사람이야 되겠지. 또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되겠지. 또는 기회가 좋아야 되겠지. 운이 좋아야 되겠지. 물론 다 맞는 얘기인데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런 서울 지금 오르기 전에 말입니다. 지금 막 서울에 강남만 오르고 나머지 지금 이제 외곽지가 안 오르던 그쪽 지역이 이제 슬슬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가는 글로 들어가신 분들도 최근에 1년 사이에 많고 5년 전부터도 이미 지방에 있는 거 다 정리하시고 이런 수도권의 요지에 또는 서울에 외곽부터 들어가서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았다니. 그러니까 기회는 항상 존재하는 거고 핑계는 하지 않을 핑계. 내가 부자가 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귀찮고 나 잘 모르겠고 그쪽 서울 부동산 나 모르는데 나 경기도 부동산 모르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핑계를 대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런 시간에 쉬거나 돈을 안 모으고 쓰거나 여행 다니고 먹방 찍고 놀거나 할 때 그런 분들은 그런 돈을 아끼고 우리가 잘 때도 그런 분들을 깨가지고 하루도 임장도 다니고 또 주말에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내가 돈을 벌고 올라가서 강의 듣고 올라가지고 사람들하고 임장 다니고 이런 그래서 축적되면서 투자로 어떤 분은 돈을 벌고 또 내가 모르는 분야이지만 코인 쪽에 또 대박 나신 분들 많고 엑시트 하신 분들 많죠. 그쪽에 그 코인이 뭐 돈이 되겠어? 에이 그거 뭐 자산으로 뭐 가치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쪽에서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시고 자산을 많이 불리는 분들 많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또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돈 투자하고 될 거야 믿음으로써 또 공부해서 될 거야 또 많이 올랐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 됐으면 됐다 해가지고 확실하게 거기서 손절하고 엑시트 손절이 맞는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왔을 때 팔고 돈으로 엑시트로 주식도 마찬가지고 미국 주식 또 한국 주식도 최근에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기의 뭐 200% 300% 돈 들어간 거에 비해서 해서 엑시트 하신 분들도 지금도 여전히 많다니. 이 자산을 봤을 때 저도 20대 30대 여기 평균적인 자산이 말이죠. 와 이렇게 많아? 2억 1900입니다. 물론 20대부터 30대니까 21살부터 39까지겠죠. 그 나이 때 저는 과연 20대 저도 후반 30대 초반까지 전혀 투자나 재테크적인 마인드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적금만 돈을 모으고 대출 같은 거 절대 받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제가 30대 초반에 여러 가지 사건을 겪고 자산을 투자해야 되겠다 부동산 나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 사람인데 참 언제 깨닫는가. 그러니까 이런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어떤 누구를 또 만나는가 또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떤 내가 또 자산적인 재테크적인 어떤 그런 기회 또는 머리에 망치한테 딱 맞는 그런 기기가 있었다거나 또는 어떤 또 결핍이 있었다거나 이렇게 어떤 시시각각만의 본인만의 기회가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기회를 누군가는 알아채고 잡아서 제대로 하드캐리 해가면서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변화를 하게 하시는 분들이 아마 저는 이 10% 안에 들어간다고 보고 나머지 뭐 돈이 10% 안에 안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 사람 인생이 제가 뭐 너는 뭐 루저야 망했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항상 이런 자산적인 거 제가 어떤 분야에서 대부분의 분야에 저는 뭐 잘 모르죠. 저는 비전문가고 저 잘 모르겠죠. 뭐 제가 뭐 교육 쪽으로 잘 모르고 아이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군으로 가서 더 좋은 쪽으로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해서 이런 거 저도 비전문가고 주식이나 코인 쪽도 전 잘 모르죠. 다만 제가 지금 확실하는 거는 뭐냐면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특히 저는 이제 부동산 쪽을 하다 보니까 임대로 즉 내 명의가 아닌 임대로 거주를 계속적으로 한 사람 중에는 정말 특수한 케이스 빼고 즉 이런 돈에 내가 부동산에 깔고 앉는 돈은 최소화하면서 나머지 돈을 사업을 하신다거나 또는 주식이나 코인 쪽에 넣는다거나 또 다른 쪽에 뭔가 자산 투자를 하시는 것 빼고 에이 부동산 끝났어 부동산 안 돼 내 집 마련 왜 해 다 떨어질 건데 일본 따라갈 거야 라고 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평생 내 명의가 아닌 남의 집에서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자산가가 나온다거나 부자가 되는 사람은 저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무조건 내 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집을 어떻게 해서 현명한 기회에 그런 잘 포지션을 잘 가지신 분들 중에서 갈아타기 하면서 상승을 어느 정도 내가 내 분을 먹고 또 다른 쪽에 더 갈아타기 하고 더 갈아타기 하고 더 자산이 더 늘어나는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이 부동산, 자산을 아까 40대, 50대, 60대가 늘어나면서 자산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5억대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말이죠. 점점 늘어나는 분들 중에 뭐 부동산 공화국이니 뭐를 떠나가지고 이 부동산 공화국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나중에 이 집을 잘 활용해서 은퇴 시점이 말이죠. 국가에 내가 또는 팔아서 내 나중에 돈이 없는 것보다는 내 부동산이 많이 올라가지고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돈 달라고 손 안 벌리고 내 부동산 팔아서 그걸로 내가 현금으로 흐름을 만들어서 내가 노후자금 써도 되고 또는 연금으로 활용하면 이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투자를 해서 내가 나중에 노후 준비까지 다 해놓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이런 것도 제대로 하지도 않는 분들이 부동산은 망했다, 떨어진다, 이제 무조건 끝났다 이런 분들 중에서 제대로 투자를 한다거나 내가 정말 임장하고 공부하고 책을 열심히 보고 강의를 듣고 해가지고 내 자산에 내 진짜 돈이 들어가가지고 점점 점핑점핑 해가지고 자산을 이 정도로 만든 분들 중에서 절대로 남을 깎아내린다거나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이런 사람 저는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보면서 무조건 우리 막 패배주의 쪽으로 갈 필요도 없고 지금 이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그 다음 스텝에서 내가 지금 현재 이 포지션에서 내 위치에서 난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게 평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점점 더 나의 어제보다 더 나은 자산 내 순자산이 늘어나고 어떻게 하면 더 우량 자산으로 갈아타면서 안정적으로 내가 나중에 은퇴할 시점을 대비해서 불안하지 않고 와 내가 나중에 은퇴 노후 시점에 일도 없는데 퇴직해서 쫓겨나야 되는데 회사에서 나 도대체 뭐 먹고 살지? 이런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서 힘들지만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영역이나 시간이나 에너지를 나는 끌어와서 이쪽으로 난 올인을 해야 되지만 나중에 내가 비참하지 않는다. 당연히 그렇게 우리는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거기서도 길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친구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마지막에는 야 우리가 그래도 체력이 있고 아직 나이도 젊고 애들도 잘 크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우리는 그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얼마나 좋냐. 지금 두 발이 저도 지금 자전거 타고 왔지만 자전거 탈 수 있는 몸이 있고 건강하고 건강한 정신이 있고 말이죠. 또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유튜브 우리 구독자님들이 계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더 이상 부정적인 것도 없고 얼마나 좋다.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영상을 보신 분들 또한 제가 오늘 이 자산 관련해서 그래프를 보면서 제 생각을 그냥 이런저런 얘기 의식 없는 말씀을 받고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 자산 이렇게 생각해. 댓글 통해서도 의견을 좀 주십시오. 저도 항상 또 그 의견을 보고 댓글 보고 저희가 또 힘이 난다는 말씀도 마지막 드리면서 오늘 가는 길에 영상을 촬영해봤습니다. 오늘 끝까지 이 자산 관련된 영상 한번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댓글 주시면 저도 항상 또 같이 또 성장하고 배운다는 말씀 마지막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영상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자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널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